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죄송합니다. 정의훈 연구원님과 함께 아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분위기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침부터 너무 텐션이 좋으셔서 아, 그래요?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요, 이거 굉장히 낮은 텐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실까봐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우윤입니다. 지금 인터넷 게임이랑 우주 이렇게 세 개 산업 같이 맡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중심으로 투자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악재의 피난처, 게임주와 인터넷주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피난처가 맞습니까? 사실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닌데 아, 그래요? 네, 피난처가 지금 사실 국내 증시에서 지금 섹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XR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사실 저도 저번 주에 우리가 게임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네오이즈가 먼저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게임주가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오른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인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가 향방이 좀 게임주마다 갈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8월 초에 실적 발표회가 많이 있었고요. 게임주별로.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24일 날에는 독일에서 게임스컴이라고 해서 네. 이제 게임쇼 이제 선보이는 자리들이 열렸는데 글로벌한 그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게 네오이즈였나요? 그게 네오이즈.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네. 이게 게임스컵에서 이제 상을 이렇게 어워드를 몇 개를 주는데 네. 이제 3관왕을 이제 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올랐죠. 저는 그 피해 거짓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는 그 피인 줄 알았는데 영어 피더라고요? 네, 피노키오 할 때 피. 그래요? 피노키오의 거짓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게임 이제 컨셉 자체가 네. 이제 피노키오를 원작 피노키오를 좀 되게 모티브로 해서 각색을 해서 이제 게임 좀 만든 거라 그럼 가지고. 누가 거짓말 치나, 누가 코 길어지나 이런 거 맞추는 그러니까 게임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네. 거짓말을 할수록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할수록 이제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라서 그 내용이 게임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겠다. 그럼 인간이 되어가면은 점점 힘이 더 약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과 균형이어서 관련된 무기들을 쓰다가 네. 점점 인간으로 바뀌면서 쓸 수 있는 무기들도 좀 다양해지고 그런 컨셉의 게임이 지금 그러니까 게임스컴에서 지금 공개가 됐고 네. 그 전에도 물론 영상은 나왔지만 네네. 이제 거기에서 글로벌 유저들의 기대감이 많이 올랐죠. 저도 기대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수상했던 리스트를 보면은 대부분 다음 해에 나오게 되면은 그 한 1,0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많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지난해 이 똑같은 그러니까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수상을 한 게 이제 엘든링이었어요. 맞아, 애들님. 네. 이제 엘든링이란 게임은 올해 초에 출시가 되자마자 6개월 만에 1,600만 장이 팔렸거든요. 근데 사실 엘든링은 너무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너무 잘된 케이스인 거고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네오이즈 말고는 그 게임스컵에서 주목받았던 국내 기업은 또 없어요? 참가한 기업들은 몇 군데 더 있는데 뭐 네.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넥슨도 참가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사실 네오이즈가 가장 각광받았죠. 그렇죠. 히트2. 예. 맞죠. 넥슨이 히트2인 건데 그쪽에서 히트2가 나온 건 아니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얘기를 했고 뭐 문브레이커라든지 네. 네오이즈가 피해 거짓을 나오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문브레이커스를 저도 이제 화면을 보긴 했는데 약간 오버워치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문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게임이라고 해서 9월 말에 지금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가 되는데 네. 약간 그 하스스톤과 좀 유사한 장르를 혹시 해보셨나요? 저 게임을 마무스라도 지금 안에 한다고 있습니다. 좀 되게 그런 게임성을 좀 있는 그러니까 좀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좀 실력이 되게 좀 중요하고 운적인 요소가 좀 작용하는 그런 테이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게임이 뭐예요? 그냥 형님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속 이게 턴제 비슷한 그런 거. 그렇죠. 턴제 게임이라 가지고 네. 뭐 카드 게임 같은 것들 할 수도 있고 한 1분 정도 게임 하고 나면 1분 네. 뒤에 게임이 다시 스타트. 그냥 게임을 가면 네. 애들이 그 8명이서 그냥 계속 게임하고 야 끝났다 또 다음 판 또 다음 판 막 이렇게. 롤토체스 같은 류
모르시죠?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 이거 게임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서답게 써야 될 것 같아. 오늘 아까 제가 의원님이라고 잘못해가지고 푸른하늘님이 오늘 의원님 분당 아닙니다. 정의훈 연구원님입니다. 그럼 아까 좀 더 얘기해보자면 피해 거짓은 내년에 나오는 거죠. 컨솔 게임으로서. 일단 출시 예정일은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한 여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워낙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이고 좀 흥행성도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번 3분기 게임주 실적도 사실 기대하기 좀 힘들죠. 3분기 실적 말씀이시죠? 네. 네. 그쵸. 이제 아무래도 3분기 때 나온 게임들을 보면 신작들이 나오긴 했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빵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기대작이 나오면 가볍게 1위를 찍고 가는 네. 상황인데 사실 8, 9월 지금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면 아직도 1등은 리니지 M, 뭐 리니지. 2등은 뭐 최근엔 히트2까지 올라왔지만 네. 뭐 리니지 W 뭐 이렇게 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작의 흥행은 좀 덜하고 기존 게임들은 또 매출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QOQ 대비해서 좀 낮아지는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게 아까 우마무스메나 오딘은 그다 괜찮았잖아요. 2분기 때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딘이 대만에 출시한 게 온기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3월에 출시된 게 온기가 반영됐고 네. 이제 3분기 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마무스메의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인데 요것도 조금 복잡해진 게 사실 오딘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대만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상쇄된 부분을 우마무스메가 얼마나 상쇄하느냐인데 네. 또 최근에 또 우마무스메가 좀 예의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출 순위도 좀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3분기 실적 추정하는데 좀 머리가 좀 아프지 않나 저 포함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과장님이랑 게임주 얘기하고 나서 우마무스베 해봐라 이래서 제가 하고 올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검색어를 쳐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좀 많더라고요. 유저들한테 네. 뭐 문제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게임은 해봐야 된다고. 아니, 별로라고 하길래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게임주 같은 거 올해 뭐 작년부터 사실 이슈가 계속 있었죠. 애쉬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인가요? 블레이드 앤 소울 2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는 게임 이제 뭐 리포트를 계속 쓰고 계시겠지만은 네. 신작 기대가는 말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죠. 사실 뭐 올해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신작 기대가 나올 때마다 이게 주가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약간 그 이유를 좀 물론 명확하게 하나로 꼽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를 좀 꽂아보자면 이제 좀 기대감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 게임 트렌드가 사실 모바일과 MMORPG, 양산형 MMORPG란 장르가 되게 장기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은 이제 나오면 그런 비슷한 류들의 게임만 나오니까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게임이 딱 등장했을 때도 해보면 몇 번 해보면 사실 또 그 게임이구나. 양산형 게임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많이 약해졌고 또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자꾸 연기가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출시가 되는 것도 연기가 되고 실제로 막상 나오면 그 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콘솔 게임은 좋아는 하지만은 모바일 게임 많이는 안 하는데 네. 리니지 해봤고 리니지 2 해봤고 검은색까지 다 해봤거든요. 네. 진짜 거기서 그게 게임이야. 내가 봤을 그래요? 때는 이거 어렵게 쓰면 미르포도 하면서 이것도 똑같은 게임이네. 그냥 이게 흔히 말하는 자동 반복. 그리고 이것만은 굳이 게임에 이게 재미성이 있나? 그래서 한번 저도 옛날 방송에서 아니 게임의 재미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모르게 이게 왜 재밌죠라는 저는 항상 의구심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게임사들이 더 많이 치고 들어온 거죠. 사실 중국 게임사들이 과거랑 다르게 게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약간 뭐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과거에는 좀 카피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게임성을 많이 갖춘 게임들이었어요. 뭐 최근에 뭐 원신이라든지 아니면 타워 오브 판타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너무 아기자기하게 게임을 잘 꾸며놨고 국내 부분이랑 좀 다르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단기에 실적은 내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빨리빨리 좀 만들어서 이렇게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BM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IP들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려고 하려는 시도는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NC소프트, 버너비스, 크래프톤 모바일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나? 다 같이 콘솔 게임 시장을 지금 신작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쪽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이제 그걸 알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모바일과 MMORPG 이런 두 가지 트렌드가 지속되다 보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 유저 피로감들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돈이 너무 잘 되니까 사실 눈을 크게 돌릴 필요가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선 게임사들도 직감을 한 거죠. 이거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파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든지 새로운 거를 시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돈도 많이 소모돼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던 어떤 그런 신작 연기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거 중에 좀 일환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리니지랑 리니지 M 그게 계속 1위, 2위 계속해서 차지하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그게 NC소프트 거 맞나요? NC소프트, 네. 그럼 오히려 NC소프트가 전망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게임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향 안정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있구나. 과거에는 게임 1위 했다고 하면 1매출이 막 20억 넘어가는 경우, 30억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10억 원 뭐 한 중반 네. 이렇게 갔으니까 1위는 맞으나 좀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 같이 다운됐죠. 떨어져요. 그렇구나. 저는 그때 예전에 검은 사막인가 4월인가 5월에 나왔는데 네. 딱 그게 실패하고 순위가 확 떨어지고 나서부터 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다 낮춰버리더라고요. 3분기, 그래요? 4분기. 확 한 번에? 검은 사막에 대한 매출액을 다 컨센을 다 낮춰버렸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좀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댓글창에 또 이런 게 제가 우마무스메 안 했다고 하니까 어린이님이 서당께 잔머리만 습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혼내요. 여기 과장님이 저 게임 안 하고 왔다고. 다음에는 방산을 할 때는 총 쏴봤냐고 물어볼 거야. 사격해보고 그때는 왔냐고. 사격을 정말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게임은 이제 뭐 아까 신작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항상 우려가 생기는 게 실패했을 때 이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작년에 또 그게 NC소프트도 그렇고 여러 게임사들이 인건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기억이 있잖아.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막, 네. 뭐 1인당 뭐 직원별 뭐 1,000만 원 급여 상승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오고 뭐 내년에 뭐 NC부터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초반에는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흥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크래프톤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략? 일단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이제 코인 쪽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코인 쪽에서도 게임 쪽을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네.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비용이 올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쪽 전반적으로 매출은 줄어들다 보니까 판관비에서 그게 좀 더 크게 부각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악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거고 사실 뭐 게임 신작이 실패했다고 해서 비용이 확 나온다라기보다는 개발비 자체는 꾸준히 분기별로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데 마케팅 비용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실패했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마케팅 비용도 조금 편차는 있는 게 뭐 퍼블리셔가 있는 경우에는 많이 안 나올 테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팀이라든지 뭐 그렇게 콘솔이라든지 이렇게 좀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또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작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게임주들 중에서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작의 기대감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들 실적 추정치를 봐도 네. 좀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확 높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네. 신작이 있는 게임사와 없는 게임사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 신작이 있어서 어느 게 기대감이 있지라고 하기에는 신작이 없는 게임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올해 아예. 그럼 올해 있는 게임사들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임사가 지금 뭐 대표적인 대형주만 봤을 때 크래프톤, 네.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네. 넷마블 네. 이 정도 있고 지금 신작이 거의 없다라고 결론 난 거는 뭐 NC나 네. 퍼러비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NC 소프트는 신작을 좀 미뤘죠. 네, 프로젝트 T에 그게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좀 더 확실하게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미루는. 근데 게임사들이 대부분 연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옛날에도 항상 이게 좀 더 완성도를 위해서 네. 뭐 하시는 거니까 이게 한번 나오고 나면 어떻게 미룰 수가 없는. 네. 유저들의 불만이 많으면 계속 네. 업데이트 이게 초반에 흥행성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또 TL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PC 콘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바일 장르에만 도전을 하다가 네. PC 콘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IP 쪽에서도 개발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회 때 좀 연기를 하게 됐다. 내년 상반기로 연기를 하겠다는데, 아시겠지만 뭐 내년 초로 연기했다도 아니고 상반기로 연기했다고 하면 보통 그렇죠. 2분기 1분기도 아니고 5월, 6월 막. 봄에. 네. 그렇게 저기요.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늦게 너네 오고. 하는 거 보고 되네 이거. 지금 요즘 사람들 게임 좀 하는구나 이러면 그때 나오는 콘솔 거예요? 시장 생각보다 크네. 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한 게임 보면서 이거 될 듯 말 듯 되면은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 고민이 저도 굉장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그럼 게임주 진입은 신작이 일단 나와 보고 진입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일단 지금 최근에는 사실 게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장르의 게임들은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 쪽에서는 사실 크게 이렇게 땡기는 게 없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게임 이제 실적을 보면은 이제 네. 게임이 흥행을 하잖아요. 그죠? 네. 보통 영업이익률 막 800%, 700%막 이렇게 나죠. 게임이 한 개가 성공해서.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잘 되잖아요. 내가보다 주가는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 내가보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머리를 잘 써봐야 되겠네.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인 거잖아요. 그쵸? 저도 어제 크래프톤 얘기하는데 게임주? 저 혼났어요. 함부로 들어갈 네. 때는 아니다. 근데 기회는 올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시장이 작은 시장, 콘솔 시장이 꽤 큰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콘솔 비중이 너무 작은데 네. 글로벌로 봤을 때는 거의 PC 게임 시장과 맞먹는 시장이거든요. 점유율이 20%를 넘기니까. 근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안 나요. 콘솔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콘솔 쪽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게, 결국에는 국내 게임사들의 가장 큰 시장이 국내 시장인데 네. 콘솔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개발력이 좀 덜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는 눈을 돌린 게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콘솔도 네.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PC랑 콘솔이 보통은 연계가 되거든요. 네, 네. PC 스팀으로도 내면 콘솔로도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로 이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골프 많이 치러 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골프를 안 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골프채, 중고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만의 뇌피셜인가요? 오히려 코로나 때 집에서 게임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엔데믹 하면서 게임을 좀,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영향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런 게임 쪽에 나는 지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비교적 골프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골프 치시던 분들이 게임 요즘 20대들 많이 치잖아요, 골프. 근데 요즘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우마무스메가 그런 경우인데 20대들이 게임하는 성향이 과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제가 뭐 소위 말하는 린저 씨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네. 그 옛날 30, 40대 분들은 네.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아니라 해왔던 게임만 늘 하세요. 그러니까 리니지 M이랑 뭐 2M이랑 W가 네.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도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돈도 거기에 쓰시고 어느 정도 지갑도 두꺼우시고. 네. 근데 최근에 20대 남성분들 뭐 네. 이렇게 하시는, 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재밌는 게임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다가 별로 재미없고 다른 게임 재밌다 하면 쉽게 좀 바꾼다. 갈아타고, 지갑 사정도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20대 남성 그러니까 유저들의 비중이 높은 게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돼. 매출 게임 순위 업다운이 좀 심한 거죠. 그래, 내 친구 이번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부부가 리니지 W를 했어. 네. 어떻게 둘이 맺어진 줄 알아요? 어떻게요? 게임하다가? 얘가 그 길드에서 누가 초등학생 자기를 건드렸나 봐. 네. 열받아서 5천만 원을 결제를 했어.
그래서 거기 걔가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네. 둘이 같이 리니지 더블을 해요. 네. 나 그러면서 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NC 소프트가 가는구나. 게임에 5천만 원을 결제했다고요? 네. 한 같이 번에? 같이 골프 치는데 아씨 죽었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왜 뭔데 했더니 자기 리니지 더블을 중간중간 계속 하는 거예요. 와. 쉴 새 없이 봐. 근데 이러 보면서 게임 돈 쓰는 애들 보면은 저게 괜히 리니지가 아니구나. 저도 그러게요. 느꼈어. 소름 돋았어. 근데 5천만 원은 네. 리니지에서는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진짜요? 1등이 아니래 또. 그럼 뭐 하루에 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거기 랭커 분들은 네. 그냥 좀 초월하세요. 그 뭐 다른 게임과 비교를 해도.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하면 너 게임 시작했구나. 거의 이 정도로 보죠.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래서 저희 친오빠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린시 안 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구나. 네. 20대. 저부터 무시당하거든 어린애들한테. 그렇고 그럼 초등학생들이 돈을 그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자기가 기분 너무 상했대. 게임 시장 무시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세계 저한테는 그냥 다른 그러게요. 나라 완전 세계. 다른 세상이네. 난 함부로 저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와, 저 게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아모스는 하시면 돼요. 자꾸 우마무스베 하라고. 그럼 우리 우마무스베 해보셨어요? 저는 게임 출시되면 저희 회사 컴퓨터 외에 노트북이 한 대 더 있거든요. 네. 게임을 출시되면 꼭 한번 해봐요. 그래요? 어때요? 재밌어요? 일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일로서 하는 거라서 네. 제가 뭐 이렇게 재미로 아주 즐기는 게 그럼 아니라 경쟁력이 있나요? 경쟁력 있죠. 일단 경쟁력이 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본에서 지금 1년 넘게 순위권의 매출에 지금 속해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마니악한 장르들의 유저들을 잘 타겟을 했고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뭐 한 8위 정도 하고 있는데 1위까지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물론 지금 최근에는 유저들의 불만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나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게임 유저들의 불만도 사실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게임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 불만도 표현 안 하고 그냥 나가세요. 게임을 그냥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정 털어버리고 정 털어버리고 나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게임사 카카오 게임즈의 대처가 좀 중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불만 있는 유저들을 어떻게 좀 잠재울 것인가. 뭐 어떤 게 불만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일본에서 먼저 출시된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국내 유저의 국내 출시된 게임의 게임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고 네. 뭐가 나와야 돼. 네네. 근데 국내 유저들이 봤을 때는 일본에서는 혜택이 한 달 정도 지속되는데 네.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일주일밖에 지속이 안 돼? 이거 지금 차별하는 거야? 네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사에서 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너희 너무 대충 작성한 거 아니야? 좀 유저들한테 좀 친화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만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네. 이번에 팡 하고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건 확실히 진짜 게임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판교의 마차 시위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또? 그 마차? 실제로 네. 그 마차를 이제 가지고 네. 판교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왜요? 시위. 예전에 트럭 시위 같은 경우는 게임 세계는 직접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 그 게임 세계에서 마차 타고 다니니까 그 마차를 타고 시위를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저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 네. 실제로 그 판교 쪽에서 마차를 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어머.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됐죠. 유저들의 불만에 대해서. 진짜 다른 세계. 그게 빠지면은 그 유튜브에서도 우마무스에 나왔던 음식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만들어보는 행위도 많았어요. 그래요? 승우 아빠도 그 음식을 만들었고 그 네. 관련된 우마무스 게임 속에 나왔던 음식. 네. 근데 그런 건, 저게 마차시 네, 소통해라. 네. 지금 그냥 딴 세상입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만화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텔레토비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스마일 쿠키 알아요?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계속 먹어보고 싶고. 만들어서. 그 짱구 초코비도 보고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왜 영관님 왜 이렇게 그러세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든 게임 시장을 좀 이해를 이런 해보려고. 경제 방송은 처음이다. 지금 영분이 당황하셨어.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찾아보니까 네. 저게 마차가
실제로 도로주행법상 불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기서 운전을 하는 게 그죠. 예, 차 자체가 원래 마차에서 비롯된 거라서 네. 저렇게 말을 타고 다녀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저 종로에도 가끔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즘엔 안 보이던데 제가 회사가 그쪽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그걸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저희 아빠 꿈이거든요. 은퇴하면 말 타고 다닐 거라고. 아 진짜로 제가 자꾸 용건이 좀 강화시켜 지금. 저희 아빠 자기는 양반이라서 이제 은퇴하면 말 타고 다닐 거라고. 그때 우리 게임즈로 너무 얘기 오래 했다. 저도 신났으니까. 네, 저도 게임에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럼 이제 다 현실 세계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기 싫은데요? 참 마음 아프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근데 뭐 하반기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항상 네이버, 카카오 좋게 얘기하시는 분을 물론 네이버는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카카오만큼 얘기를 좋게 얘기하시는 분 올해는 못 본 것 같아요. 좀 하반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질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게 실제로도 악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랑 커머스 시장의 성장률 둔화가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21년도, 20년도에 이렇게 높은 주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에 받았던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매출 성장률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게 실제로 주가 하락 속도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반기 때 뭐 장이 턴어라운드 되는지는 아직까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의 여지는 결국 그런 온라인 광고 시장과 커머스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러면 그 외적인 뭐 광고나 커머스 외적인 사업 부문에서 어디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니 카카오가 5G 특화망을 네, 사업을 네. 진출한다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결국은 5G 특화망을 하겠다는 거는 뭐 향후 뭐 AI나 뭐 로봇과 같은 무선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삼성도 진출한다 그러고 그럼 네. 제가 볼 때는 네이버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신사업에 대한 뭐 따로 뭐 얘기 전망 같은 게 따로 나온 게 있나요? 그럴까? 근데 최근에는 신사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안 줘요. 왜냐면 지금 장이 너무 어렵고 네. 오히려 좀 과거에는 이게 워낙 잘 나갈 때는 신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묻어났는데 최근에는 사실 신사업이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비용부터 생각하고 여기서 또 R&D 비용 많이 깨지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새롭게 뭐 한다 그러면 다 안 좋네요. 게임도 신작 나오면 걱정부터 그러니까. 하고 네이버도 새롭게 신사업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걱정부터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웹툰 시장인데 컨텐츠.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뭐 잘하는 것 같고 일본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실제로 뭐 컨텐츠 쪽이 결국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중요한 드라이버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탑라인 성장에서는 사실 뭐 광고 시장과 커머스 시장이 이 정체된 매출 성장률이 다시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업 부문에서 좀 이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컨텐츠 쪽, 미디어 쪽 이거랑 카카오 쪽은 모빌리티 쪽도 왜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네, 너무 안 잡혀요. 오프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성장률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계시죠. 그러면 카카오는 모빌리티, 네이버는 웹툰? 그걸로 좀 카카오도 웹툰 쪽에 웹툰 있습니다. 같이. 피코마 쪽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그게 있고. 일본 웹툰 업체는 같이 합작 법인인가요? 그게 아니면 아예 애초에 그 카카오 자체의 법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피코마를 가지고 있죠. 네이버 재팬에서 죄송합니다. 카카오 재팬에서 피코마를 이제 그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사실 내가 카카오 아까 모빌리티 얘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뭐 매각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저 MBK 파트너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다라는 게 연초가 아니라 한 중반부터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거기에 대한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좀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사업 부문이 제일 매출 성장률이 높을까 때 사실 모빌리티거든요. 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비싸게 매각을 하고 싶고
근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조단이 처음에 불렀던 게 신문사 기사상으로는 8.5조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돈도 없고 비싸게 좀 주기는 힘들다 해서 의견 차가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했어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이라든지 네. 택시 업계 쪽에서도 사실 카카오라는 이름표를 떼버리면 그 모빌리티 시장, 그 모빌리티의 가치도 확 죽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반발도 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생안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조금 평행선을 이루고 있죠. 그 매각 관련된 얘기가. 그럼 그게 나중에 진짜로 분할되게 되면 카카오 주식에 좀 껍데기 안 좋은 영향이 많이. 근데 결국에는 있겠죠? 얼마에 파느냐인데 네. 이게 사실 비싸게 파는 거 아니면 저도 좀 굳이. 예, 굳이 예, 팔아야 되나? 음. 왜냐면 지금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SK에서 우티가 들어왔을 때도 네. 그거를 이겨내고 사실 점유율을 공고히 지켰기 때문에 네, 네. 지금부터는 사실 수익화 단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수익화 단계 직전인데 사실 비싸게 파는 거 아니면 좀 아깝지 않나. 아. 근데 카카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카카오 입장에서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게 택시 업계들이랑 이게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계속 불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이거 굳이 사업 계속 해야 돼? 누가 사준다라고 하면 네네. 비싸게 좀 팔면 네네.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계속 시끌시끌한 것보다는 빨리 팔 수 있을 때 팔아버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웃긴 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이버는 왜 자꾸 카카오랑 따라같이 주가가 빠지냐고. 그러니까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분법도 관련해서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 주가가 박살나니까 같이 덩달아 더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네. 근데 왜 네이버는 왜 같이 빠지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좀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네이버는 그러면 어떤 사업 부문에서 좀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컨텐츠 쪽 그러니까 웹툰 쪽 말고는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아. 그래서 성장률 둔화가 좀 더 크게 작용했고 네. 근데 사실 네이버를 좀 더 만약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네이버가 훨씬 유리해요. 아. 마진율이 좀 높게 나오기도 그래요? 하고 네. 하반기에도 사실 비용 쪽은 관리하면 마진율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네이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연유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은 굳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수익성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네이버 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일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서 손실을 기피하시는 분이라면 네. 네이버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뭔가 이거 하반기에 무조건 이 장이 도래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누가 더 세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네. 그러면 차라리 카카오를 오히려 말씀드리고 재료가 더 많은 카카오. 예, 근데 만약에 카카오가 그러니까 좀 손실에 대해서 깊이 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가 좀 더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하반기도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도 네이버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외국인은 네이버를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아직은 그런데 그게 막 카카오나 네이버나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은. 확 들어온다는 느낌은 아직은 안 보이네, 확실히. 저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 쳐다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어디 한번 쳐다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안 쳐다보는 게 지금 낫겠죠? 아예 진조차 안 쳐다만 보고 계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관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을 때는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데 네.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 시그널을 봤을 때 뭐가 하나 나아졌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럼 지켜만 보다가 금리 인상 빡 한다 그러면 더 안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금리 인상 빡 한다라고 지금 누구나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빡빡이 될 거냐? 아. 그냥 예상한 대로 빡만 될 거냐? 빡빡이가 될 것이냐, 빡이 될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빡 아니면 빅빡. 빅박. 오늘 딱 연구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혹시나 뭐 인터넷이나 게임 중에 막 고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내 칸은 아닌 것 같아. 맞아, 내 칸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게임 쪽을 얘기를 아까 자주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도 네오이즈를 얘기를 네오이즈가 그나마 탑픽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사실 뭐 네오이즈가 커버 종목이 아니라서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네. 말씀하신 대로 게임주가 좀 더 주가 반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게임주 전반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게임주마다 뭐 신작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지금으로서는 진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은 게임주로 가는 게 투자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장이 불리한 장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인 장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투자에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도피처는 아니네요. 게임주나 뭐 네이버나 그렇죠. 카카오가 근데 지금 도망갈 때가 사실 있을까 싶어가지고 도망갈 곳. 아니 악재 피난처. 신재생 에너지. 악재 거기는 이미 피난처- 도망가 버렸어 지금. 이미 저에게서 너무 피난 갔어, 멀어진 이미. 좋은 데로. 시장에서 이미 저쪽으로 가버려서 올라탈 수는 없고. 그러게 지금 시장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게임주 얘기하면 작년에 시장에 큰 트렌드를 만들었던 게 결국 P2E였잖아요. 그쵸. 사실 뭐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컴투스 사실 저도 이제 그 P2E 관련된 게임주는 얘기를 안 한 지 오래되긴 했어요. 조금 많이 뭐 실망감이나 아니면 좀 그런 우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네.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NC소프트나 크래프트는 그냥 게임성으로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구원님 생각하시는 여의도에서나 아니면 그냥 들리는 뭐 그냥 P2E 관련해서는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죠. 이거를 뭐라 말씀드려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까? 네, 근데 그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네. 긍정적이라는 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P2E가 괜찮은 그러니까 좀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네. 2010년대 국내 게임 산업의 트렌드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모바일이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시장이고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결국에 어떤 게임들만 나왔냐면 캐주얼한 게임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니팡이라든지 뭐 드래곤플라이트 네. 같은 그런 게임들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게임 IP를 모바일로 이동을 해서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게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시간이 걸리는데 P2E도 사실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건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빨리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 반영에는. 살짝 그러니까 거품이 꼈다. 시장이 미워 말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그게 사실이고 지금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가 그 당시에는 플레이 투 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언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가상자산이랑 연관이 됐고 결국 게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게임사들이 실적을 탁 얻는 건데 그 당시에는 언만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게임이 재미없어서 게임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돈이 안 되니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확 안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오고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사진과는 조금 반대적으로 움직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적으로 점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발전하는 단계가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유에이드 얘기하면서 어떤 후배가 이런 네. 얘기를 해주는 걸 막 한 시간 동안 열매를 토하면서 네. P2E에 대해서 형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아직도 좋게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게임사들이 그런 IP를 적용한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구나 하면서 점차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결국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나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게임에서 너무 재밌죠. 게임에서 네이버 카카오 사실 사실- 신고는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는 좀 의무적으로 하셨죠. 대본에 있으니까. 그 게임 하지 오늘 왜 인터넷 줄도 있지 이 생각. 그리고 애니팡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댓글창에 애니팡 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도 애니팡은 했었거든요. 전 그렇게 단순한 그런 캐주얼한 게임이 좋아요. 나와의 경쟁. 네. 썬데이 게임즈 살아있나 지금 그 주식? 남들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캐주얼 게임들은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죠. 돈 안 쓰셨죠. 네, 돈 안 써. 그쵸. 게임에 절대 돈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있죠. 돈이 저도- 가끔 유도를 하는 게임으로 아까 막 넘어가. 리니지처럼 5천만 원 쓰고 막 네. 써야 되는데. 저도 돈을 쓴 데는 콘솔 시장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 타이틀을 사야 되니까. 네. 저 맞아. 지난번에 계속 사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게임. 저는 안 할래요. 게임도 안 하고, 게임 종목은 이제 신작이 뭐가 나오냐. 아까 뭐였죠? 피해 거지. 피해 거지. 그러니까 그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피노키오인 줄 몰랐네. 그 시나리오는 좀 재밌어 보이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픽만 봤어가지고 네. 좀 괜찮다는 생각을 했지만 좀 더 다듬으면 더
대박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토리는 좀 괜찮아 보인다. 근데 원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 없었죠.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그래 거죠. 항상 뭐 아, 뭐 근데 콘솔 시장에서는 이게 소울 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서 네. 그런 류들의 게임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게 게임이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류들의 게임이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 시도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대작 게임이 나오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 시장 이야기, 제가 오늘 또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딱 했다 그러면 서당계라서 카드 딱 쓰거든요. 아주 당황스러운데 항상 오시는 패널들마다 다 놀라셔서 같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쓰지? 왜요? 안 어울리나요? 아, 네, 어디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아, 입으로 보고 계시- 입이랑 코로 이렇게 다 아. 보입니다. 아, 다들 당황하시네? 왜 당황? 저 보지 마세요. 무슨 사람 모를 것 한번 같아. 써보실래요? 우리 아니 여기. 괜찮습니다. 엄청 싫어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정의훈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공주님께서 정의! 훈남! 막 이렇게 외쳐주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잘생겼고 재치도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게임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 거의 게임 할 뻔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한 말씀 나눠주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